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소제목은 박지원과 서훈이 고발당했다. 그런데 이 둘은 몸통이 아니다. 빨리 윗선을 수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오전 7시 정각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뉴스 브리핑의 소제목을 보여드리면 박지원과 서훈은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나 몸통이 아니니까 빨리 문재인을 수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소제목입니다. 예, 시작합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국정원이 박지원과 서훈 전 원장, 국정원장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중앙지검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그리고 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그 다음에 서훈 전 원장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 두 사람이 모두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혐의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박 전 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그리고 서훈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 3부에 각각 배당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소제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씨가 국가정보원장에 임명이 될 때 제가 해설을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해설을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박지원 씨, 또다시 감옥에 가는 일은 하지 마십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 프리덤 뉴스 채널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만, 계정이 폭파가 됐습니다만, 제가 그때 박지원 씨 또다시 감옥에 가는 일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방송을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실수, 감옥에 간 그런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의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도 박지원 씨는 감옥에 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이외에도 박지원 씨는 감옥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자, 박지원 씨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두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그 다음에 그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이 두 사람이 몸통일까? 이 두 사람이 몸통이라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좌파 사람들밖에 없을 겁니다. 좌파도 안 믿을 거예요. 계속 돌아가지 말고 문재인 정부는 빨리 몸통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문재인을 소환하여 수사를 빨리 해서 문재인에 대한 단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둘은 몸통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이 둘은 절대로 몸통이 아닙니다.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윤석열의 속도가 좀 늦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조급해서인지도 모르지만 윤석열의 접근 속도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 늦다. 한동훈이도 조금 늦다. 자꾸 격가지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속도가 매우 늦다.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속도가 늦은 가운데 자꾸 조그만 크고 작은 실수들이 발생됩니다. 크고 작은 실수들이 발생되면 그거 막느라고 진짜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에 갈 때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일정에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인연과 전문성을 고려해 기타 수행원으로 함께 가는 것이라며 이해 충돌 등 법적 문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무보수 자원봉사를 자처했다고 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권한 없는 민간인 동행은 국기문란이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로 2013년 검사로 근무하던 이 비서관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원모 씨는 검사 출신이고 지금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의 아내는 유명한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윤 대통령이 중매를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매를 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신 씨는 한방 관련 회사 대표를 지내다가 윤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4월 30일 등기사직을 사임하고 초기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며 한미 정상회담 업무 등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기에 근무했고 채용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고사해 결과적으로 채용은 안 됐다. 앞으로도 채용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신 씨는 윤 대통령 부부보다 닷새 앞서 선발대 일원으로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했고 귀국할 때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항공편과 숙소도 제공되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1년쯤 유학하는 등 해외 치유 경험이 풍부해 영어에 능통하고 기존 회사에서 국제교류 행사 기획을 담당해 도움을 주게 됐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어 의중을 잘하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를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 거죠.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같은데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요. 지금 4.15 총선 부정도 수사해야 되고 문재인에도 그 사법 조치를 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해서 트집을 잡히느냐고요. 이거 그 좌파 매체들이 먼저 보도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이거 발표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좌파 매체가 보도하고 대통령실은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냥 궁색하잖아요, 변명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안 하면 되지.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에 그 영어 잘하고 그 다음에 국제정세 밝힌 사람이 없어요? 다 잘라야지. 그러면 외교부 공무원 다 잘라고 다 집에 가야지. 그럼 무능력한 사람들 어떻게 공무원으로 데리고 있어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지금 저 취임 2달도 안 돼가지고. 문재인이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느냐고요. 만평 보여드릴까요? 중앙일보의 만평입니다. 짜증나라는 제목입니다. 민간인 나토 순방 동행 논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최순실 밑에 보이죠? 최순실. 최순실 때 그렇게 당했으면, 그리고 최순실 수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이 아니에요. 윤석열 한동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죠. 자, 제가 이 최순실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여성 대통령을 위해서 말하자면 개인 집사가 필요했어요. 아니, 여성 대통령이 그럼 자기 속옷 사러 동대문 시장에 직접 나가야 돼요? 그러면 최순실 씨 같은 최순실 씨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순실을 박근혜 대통령 전담 비서관으로 최순실을 임명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고용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서실 체계 내에서 움직였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비선 실세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비선 실세가 누구예요?
이현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모 씨가 비선실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용을 하겠다면 고용을 하지 왜 이 사람은 안 한다고 그래요. 비서관이 뭐 청와대에서 비서관에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갔으면 끝난 거지 왜 나토는 못 따라가요 왜. 그러니까 비선실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순실은 해외 나갈 때 따라간 일 없어요. 이 사람이 이현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야말로 진짜 비선실세지. 왜 이따위 짓을 하느냐고요, 쓸데없이. 지금 국민이 기대하는 게 뭔데? 해외 여행 갈 때 자기 친한 사람 데리고 댕겨? 도대체 국민이 원하는 게 뭔데?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당신을 좋아서 뽑은 거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윤석열을 찍은 거예요. 왜? 이재명이가 싫어서. 왜 국민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느냐고요. 지금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돼갖고 비선실세 논란이 생기느냐고요.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요? 얼마나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 변명이 얼마나 옹색하고 궁색하고 졸렬하냐고요. 여기 이제 최순실이 아니라 최소문입니다. 여기 중앙일보는 계속해서 최소문이라 하고 최순실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요. 왜? 제2부속실 만들어서 정식으로 고용해요. 이 신모 씨를. 본신부가 싫다고 그러면 고용하라고 딴 사람 고용하면 되죠. 왜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런데 질질 끌려다니느냐고요. 답답합니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다음. 자, 이제 사람 인사가 많아요. 인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정보기술부나 행정안전부 이런 데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디지털 정보 관련 사업을 도맡아서 하는 부서예요. 예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6월 초에 원장 공모를 냈어요. 그래서 원장 공모 질차가 한 달 동안 진행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손들었어. 스탑. 이 원장 공모를 했어요. 이 원장 공모 보여드릴까요? 자, 한국정보지능사회연구원 기관장 초빙 공고를 냈어요. 6월 초에. 근데 한 사람이 나오더니 무슨 얘기야. 이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기관장 초빙 공고를 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은 내가 돼야 돼. 그 공고 취소해.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40년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위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전공은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소재공학이에요. 소재. 근데 지금 스톱돼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스톱돼 있어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공모가 스톱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하지마. 그러니까 스톱한 거예요. 왜? 나 대통령 40년 친구야. 감히 나한테 허락도 없이 공고를 해? 원장을 뽑아? 니들 마음대로? 그래서 스톱돼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한 윤석열 대통령이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측근들 챙겨주기 위해서 대통령 됐어요? 이런 따위 행동을 하려고 측근들 챙겨 대통령 됐냐고요?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이거 이미 신문공고낸 거 무효하고 다시 해갖고 그 사람 윤석열 대통령 40년 친구가 원장 되면 아마 야당에서 난리 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신문 공고 났어. 6월 초에. 원장 공고한다고. 그런데
아, 스톱.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거기 가야 돼, 내가 윤석열 대통령 40년 친구거든? 그 내 자리야. 스톱해. 스톱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윤석열 정부의 인사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측근 챙겨주기 위해서 대통령 되셨냐고요. 왜 쓸데없는 일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렇게 끼어들고 그 다음에 실수를 저지르느냐고요. 지금 2달도 안 됐어요. 취임한 지. 여러분, 기사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기사에 외부 기구가 기고를 한 기사입니다. 자, 문재인은 과잉 생쇼를 했다. 쇼를 했는데 그건 과잉 생쇼고, 윤석열은 과잉 무성의 쇼다. 얼마나 무성의한지를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제 얼굴은 좀 뺄까요? 사진 설명을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추가 공개된 사진들이 빈 모니터와 백지 보고서 등 연출 논란이 제기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홍보하려고 찍고 내보낸 사진 수준이 저 정도라면 저건 담당자들이나 검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수준 미달에 무능하다는 것이다. 비서실장 무능한 거예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홍보 사진들에 대한 비판이 SNS에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과잉 생쇼를 했고 이번 정권은 과잉 무성의 쇼를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다. 문화력은 디테일이다. 생쇼도 싫지만 국격떨이는 무성의 쇼는 더 싫다. 솔직 담백한 대통령의 모습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설정샷이 이 정도면 이건 국민에 대한 무례함이자 무능함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분을 올려놓고 지들끼리 호가호위하며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때가 오버랩된다. 결국 탄핵당하게 되고 자기 자리 보존에만 급급한 인간들이었다. 세칭 윤핵관들이나 당이나 다 자격이 전무한 사람들이다. 민주당이 2년 후, 5년 후에 가만히 있어도 이 윤석열이 하는 꼴을 보면 민주당이 2년이나 5년 후에 정권을 다시 잡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잘라라. 지금 청와대 홍보팀과 비서실장 등등 관련자들을 잘라라.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나 대통령 이미지를 저리 팽개치는 사람들 자격 없다. 잘라라. 그 사진들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가? 홍보하려고 찍어 내보낸 사진 수준이 저 정도라면 저건 담당자들이나 검수자들이나 다 수준 미달에 무능하다는 것이다. 구멍이 숭숭한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설정샷이 저 정도면 다른 국정은 어떨 거라는 생각이 그냥 들지 않는가? 신뢰 상실이 국정 시행의 최대 복병이다. 지지율 괜히 까먹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죠? 아니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요? 보세요.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찍은 사진이에요. 빈 백지 있는 거. 그리고 또 있어. 빈 컴퓨터 화면에 앞에서 쇼하는 거. 이게 지금 최부식 언론의 이철현 격언 논설위원이 쓴 기사입니다. 아니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느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도어 스태핑 잘해요. 그거 하나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것, 그러니까 가식적인 거 안 보여주고 좋잖아요. 얼마나 도어 스태핑 좋아. 그거 하나만 그냥 해요. 왜? 과잉 문재인이처럼 과잉 생쇼 아니면 이건 과잉 무성의 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탁현민이는 그래도 연출이라도 잘했지. 이 사람들은 연출력도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욕을 먹느냐고요. 사서 해야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아니 누가 스페인에 가서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그냥 대통령 일하는 거 보여주면 되지. 텔레비에 다 나오는데
호텔방에 앉아서 저 모터로 연출해서 저걸 찍어서 사진을 보여줘요. 윤석열은 딴 거 할 거 없어요. 도어 스태핑만 퇴임하는 날까지 하면 돼요. 자, 여러분, SNS상에 올라와 있는 그 글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42.6, 긍정은 42.6, 부정은 53%다. TK에서 10% 이상 빠졌다. 전 정권 수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빠질 것이다. 쓸데없는 일을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쓸데없는 일, 중요한 일을 안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답답한 게 왜 중요한 일을 안 할까? 4.15 총선 왜 부정 수사 안 하고 자신이 없는 걸까? 자꾸 실수만 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은 안 해. 자꾸 실수만 해. 자꾸 뻘짓만 하는 거죠. 이제 그만하고 다이렉트로 들어갔어요. 아웃복싱 그만하고 본론을 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긴 뭐 그 주변에 전부 윤핵관 이런 사람들이 저 옛날 권성동이 장제원이 이런 그 탄핵파들이 꽈리를 들고 앉아 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내가 뭐라고 해서 그 사람들부터 쳐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머리에서 권성동이 장제원이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답답한 사람 또 있습니다. 아니, 이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오세훈 씨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씨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심의할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준석 대표를 사퇴시키면 당의 득보다 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준석 대표가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당은 다양성을 먹고 산다. 이 대표가 물러날 경우 다양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준석 같은 사람이 당의 다양성을 보장한다? 거짓말입니다. 이준석 같은 사람이 거짓, 불법 세력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4.15 총선은 부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 대해서 밀만 뻗긋해도 겁을 주고 징계한다라고 한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그게 다양성이에요? 오세훈과 이준석이는 닮은 꼴이 맞습니다. 둘 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반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촌에서 유세를 할 때 목에 카타콜로 테러를 당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냐? 오세훈 시장 선거는 어떻게 돼가죠? 그만큼 걱정했어요. 오세훈이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준석,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을 발탁했어요. 그런데 탄핵은 정당했어. 근데 감옥에 그냥 계셔야 돼. 그리고 이준석이 이렇게 컸다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서 그냥 위안을 삼으면 돼. 라고 한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오세훈이 4.15 부정선거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이준석이 4.15 부정선거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대요.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방역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여러 번 얘기합니다.
백화점, 놀이공원에는 사람 득실득실해.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래서 수천 명 고발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야외에서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근데 야외에서 헌금을 하면 법에 걸려. 이게 오세훈입니다. 헌금을 하면 헌금 주머니에 코로나 균이 묻어 있나요? 헌금과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오세훈입니다, 여러분. 정치 방향의 앞장선, 앞잡이가 된 사람이 오세훈이에요. 다음 뉴스입니다. 또 답답한 사람 한 사람 보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많나 몰라요. 안철수 씨요. 자, 일단 안철수 씨가 이거 지금 경제가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IMF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허리띠 죄자라고 대국민 호소를 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어제 중앙일보가 안철수 씨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제목이 이제 어려우니까 국민의 허리띠 죄자라고 윤석열이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IMF 때 허리띠를 죄로 먹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일은 다 정치권이 저질러 놓고 왜 국민이 희생되느냐고요. 안철수는 지금 번지수를 대단히 잘못 잡고 있어요. 아이브 DJ처럼 국민들이 허리를 쥐자? 아니라니까요. IMF 때 위정자들이 잘했으면 IMF 안 왔어요. 지금 우리의 위기, 문재인이가 잘했으면 IMF 안 왔어요. 이 위기가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제 국민이 고통을 겪어라? 아니라니까요. 왜 잘못은 정치권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국민들이 허리띠 쥐고 국민들이 굶고 국민들이 자살을 해야 하느냐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이에요. 국민이 허리띠 쥐어. 국민이 허리띠 쥐어갖고 어떡하 있어요. 국민이 허리띠 쥐어 외식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그러면 자영업자 다 굶어 죽는 거죠. 지금 그거 하자는 거예요, 안철수가.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를 정확하게 정답을 모르니까 이런 헛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IMF 때 자영업자 왜 죽었어요? 다 저기 왜 다 망했어요? 허리띠 졸라 매자고 해서 망한 거예요. 왜 그 코로나 방역 때 자영업자 다 그 고통을 겪었나요? 정치 방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국민 또 허리띠 졸라 매자고 나오는 사람이 안철수예요. 아니라니까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어떤 시스템을 바꾸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기사를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이 중앙일보 기사에 인터넷판과 그 다음에 종이판은 달라요. 제목이. 종이판 제목은 이래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안철수 윤 대통령 도어 스태핑보다 대국민 기자회견이라. 도어 스태핑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도어 스태핑을 해야 됩니다. 대국민 기자회견? 그 가식적이죠. 도어 스태핑은 기자들이 불쑥불쑥 물어보니까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짜를 알 수 있는 거. 안철수 진짜를 보여주지 말라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진짜를 보여주지 말라는 거. 실수하니까. 우리 국민은 실수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불발 질문을 해서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잘못된 걸 알고 있는지를 아는 거는 도어 스태핑이 제일이에요. 근데 안철수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 도어 스태핑 하지 말고 대국민 기자회견 하자는 거예요. 대국민 기자회견 봤죠, 여러분? 순서까지, 기자 순서까지 정해주고 질문 내용까지 기자하고 짜고 한 거. 저는 대국민 기자회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어 스태핑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기사 계속 읽어드릴게요. 뭐 딴 거 다 뭐 별로 영향가 없는 얘기고, 제일 마지막에 김종인 기자가 물어봤어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다시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내가 매년 명절 때 김 전 위원장께 인사를 갔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해야 된다. 역할에 충실했던 것일 뿐 사적 감정은 없다. 이제는 같은 당 사람이 됐다. 최근에 그 장정원이가 하는 그 혁신 포럼인가에 안철수 씨도 갔고 그 김재인 씨도 거기 그날 갔어요. 안철수가 얼마나 김재인에게 아부를 했느냐. 제가 한번 다시 들려드릴까요? 김 위원장님. 김 위원장 책을 제가 지금 봤더니 내가 지금 왜 이 책을 지금까지 안 봤는지 후회됩니다. 너무나 훌륭한 글이 많았어요. 김 위원장님. 정말 훌륭한 글이 많았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안철수예요. 글쎄요, 나는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김종인 씨 책에서 그렇게 감격만을 받을 만한 훌륭한 그 내용이 있었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커스를 잘못 잡고 있어요. 안철수 씨는. 지금 국민이 헛되쥐자고 할 게 아니라 국가가 시스템을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국가가 시스템을 바꾸는가를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사설의 제목은 교육부 부서 해체 각오로 대학 모래 주머니 규제 풀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설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대학 교육으로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계는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것밖에 없다. 박 장관이 밝힌 대로 대학 운영부터 학사, 정원관리, 재정평가까지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래주머니를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자유를 주어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물을 수 있다. 초중등 교육권은 이미 대부분 교육청으로 넘어가 교육부 업무는 대학교육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교육부가 부서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대학 규제를 풀어보겠다는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대학 규제 완화는 또 한 번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전은 한 60점짜리밖에 안 돼요. 100점짜리가 되려면 이래야 돼요. 손 떼라. 교육부는 손 떼라. 대학에서 손 떼라. 대학에 돈을 주지도 말고 대학에 하지도 마라. 손 떼라. 시스템을 바꿔라. 즉 교육부가 앞장서서 대학에 안 가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렇게 사설을 썼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못 미칩니다. 60점짜리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스템을 바꾸면 대학에 안 가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선진국 미국 구라파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 대학 진학률이 낮은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바보라 대학에 안 갈까요? 필요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대학 그렇게 많이 가요? 필요 없는데 그렇게 많이 가요. 왜?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바꾸면 돼.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박순애 장관이 그럴 시스템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는 길은 모든 분야의 시스템을 다 바꾸는 겁니다. 대학 안 가도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줄어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더 되겠죠. 나라가 발전하겠죠. 근데 그걸 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육부 관리, 교육부 마피아들, 학교 선생님들이 꽉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몰라. 모를 수밖에 없죠. 평생 검사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 속여먹는 거예요. 박순애 같은 사람이 교육부 관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잘 속여먹는 거예요. 지금.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박순애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시스템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냐? 대학이 안 가도 되는 시스템이니까 교육부가 대학에 손댈 필요가 없죠. 내버려둬. 그럼 대학이 스스로
사람들 대학에 안 와도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대학에 살고자 별짓을 다 하겠죠. 대학이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뽑아서 학위 주겠죠. 고등학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대학 설립이 자유로우면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이 대학 설립하면 돼요. 그 사람들도 꼭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을 대학 졸업을 받아들일 필요 없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의무교육만 마친 사람 그렇게 훌륭한 대학이라고 이름 붙여서 예를 들어 반도체과, 소프트웨어과, 소프트 대학 손 띄면 된다니까요. 모든 분야의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요. 안철수? 그거 몰라. 자, 다음 뉴스 합니다. 목이 아파요. 매일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목이 아픕니다. 자, 매우 중요한 뉴스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아시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며칠 후에 한국에 옵니다. 그 전에 조선일보 기자가 만났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목은 김정은은 미국을 믿었지만 시진핑이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했다는 제목입니다. 북한을 4차례나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근무위원장과의 1차,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했던 마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올바른 나아갈 길이라고 믿었지만, 여기서 우리란 미국입니다. 미국이 김정은에게 여러 가지 제시를 했었죠. 김정은은 미국이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나아갈 길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상 중국의 시진핑이 북한을 움직이고 있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했다. 이 북핵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인과의 만남 전에 항상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만남이 있었다. 또 김정은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 뒤에 내가 북한을 떠나자마자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다. 야, 그 폼페이오 장관이 하고 얘기한 거 그대로 하면 너 가만히 안 둬 라고 얘기했다. 미국은 다 도청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북한이 중국에게 중요한 완충국이다. 그리고 미국의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 내에서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미국 사람도 안 속는 겁니다. 내 느낌에는 김정은이 올바른 길을 가고 싶어 했던 것 같다. 2002년에 왕따 국가, 은둔 국가를 이끄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제안,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일까도 생각했었지만 시진핑이가 전화 걸어서 너 그렇게 하면 너 가만히 내비두지 않아. 안 돼. 라고 해서 무산됐다는 겁니다. 이게 폼페이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그런 겁니다. 시진핑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폼페이오 장관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이제는 이해하실 겁니다. 북한의 핵은 폼페이오 얘기는 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거라는 겁니다. 절대 북한은 핵을 포기 못하고, 왜? 중국이 포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핵을 가져야죠. 여러분, 우리 핵무장 해야 합니다. 핵무장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맺어라. 그리고
일본과 공동으로 핵무장을 하자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폼페이오 이는 아주 정확하게 봤어요. 중국은 주변 국가를 다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핵 그거 북한 거 아니야. 시진핑이 거야. 그런데 2달 전에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예전에 중국 가갖고 중국은 커다란 산이고 우리는 조그맣고 그를 4대주의자라고 합니다. 4대주의자. 그래서 중국 4대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그렇게 부추긴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빨리 양산에서 잡아들여서 법정에 서워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저도 평소부터 이걸 느끼고 있었어요.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이 있어요. 마스크를 벗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소설가 한은형 씨가 쓴 칼럼인데요. 칼럼은 길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맞아.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읽어드리면 공감할 겁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요즘 무서운 것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는 지금 실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실외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마스크를 굳이 쓴다. 이 더운 폭염에도 마스크를 쓴다. 실외 마스크가 법적으로 해제되어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게 잘못이 아닌데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걸어오면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도 길거리에서 다시 마스크를 꺼내 쓴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 미안해지고 나도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배려일 수도 있고 예의일 수도 있고 조심성일 수도 있고 미안함일 수도 있다. 남이 쓰면 나도 쓴다. 나는 이 상황이 공포스럽고 피곤하고 벗을 수 있다고 해도 벗을 수 없는 이 딜레마가 또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팬데믹 상황이 무섭다. 또 다른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악몽이 무서운 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문재인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정치 방역을 해서 그랬어요. 지금 길거리 가보면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안 쓰면 죄 짓는 것 같아. 왜? 겁을 하도 줬잖아요. 얼마나 겁을 줬는데요. 여기 저 기도 나와요. 전철 타고 가는데 메트로에 있는 손님 지금 마스크 안 썼다고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 빨리 다음번에 내리세요. 그 사람 안 내리면 전철 안 떠납니다. 그리고 전 산을 자주 가요. 북한산을 매주 가는데 맑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북한산 가요. 문재인 때 얘기입니다. 국립공원 관리 직원들이 올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스크 쓰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맑은 공기 안에서 무슨 코로나가 있어요. 마스크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서 국립공원 그 맑은데 사람도 없어.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재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저는 두려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독재의 순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두려운 겁니다. 다음에 문화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제가 그거를 잠깐만요. 제가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다시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일 부드러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그 남정욱 씨가 종횡무진 경제사라고 하는 것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광 알렉산더 대왕이죠. 전쟁광 알렉산드로스가 추앙받는 이유, 헬레니즘의 탄생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이걸 우리가 몰랐구나. 이거 참 좋은 지적이다.
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께 소개 짤막합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징기스칸을 비교한 겁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죠. 징기스칸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알렉산더도 그렇고 징기스칸도 그렇고 광대한 면적을 점령했어요.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알렉산더 대왕 11년 원정 기간 동안 35,000km를 행군한 알렉산드로스의 진격 루트에는 이렇다 할 원칙이나 방향성이 없었다. 굳이 찾자면 그냥 명예를 찾겠다는 정도였다. 반면 징기스칸의 서지는 무역 네트워크의 연결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지역의 문화와 징기스칸이 점령했던 지역의 문화가 극명한 차이를 보낸다. 이게 오늘 이 글의 백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지역에 설정한 70여 개의 도시는 헬레니즘 문화가 꽃을 피웠다. 그런데 몽골 제국의 점령지는 문화가 불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곳에는 현지인들을 존중해줬고 현지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줬다. 그래서 기원전 324년에 열린 한 그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에 보니까 백인, 황색인종,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 하얗고 노랗고 까만 수천 명의 손님이 같은 테이블에서 먹고 마셨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지역에서의 모습이다. 탁월함이란 배우지 않고도 아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문명, 이게 나만 오라, 나머지는 야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그래서 미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이것을 알렉산드로의 그 정신은 인류애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였어요. 파괴했죠. 여러분, 징기스칸이 들어간 지역에 문화가 발전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이게 알렉산더와 징기스칸의 차이입니다. 훌륭한 칼럼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자입니다. 남종우의 종이무진 경제사,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적극 권유해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칼럼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의 모습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광화문에서 매주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이 있었죠. 어떤 희망이 있었는가 하면 탄핵 무효, 그리고 탄핵 세력을 척결하고 문재인을 몰아내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 올바른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이 집회를 이끌은 우파 지도자들 몇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도 계셨고, 그 중에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됐나요? 정광훈 목사는 일찌감치 탄핵 세력의 원인을 제공했던 검사에게 항복했죠. 당을 만들고 그 당의 대통령 후보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아마 우리공화당이 가장 먼저 광화문 집회, 아마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했던가요? 대한민국에서 시작했던가? 그 집회의 원조가 말하자면 우리공화당입니다. 우리공화당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나요? 지난 5년 동안 우리공화당이 얻은 성적은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정치가 또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주 5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노력, 인적 동원, 엄청나게 많은 물적 동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인적 동원과 물적 동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는 참담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배신했고 한 사람의 결과는 초라하게 이를 데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로 나섰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뭔가가 전략이 없었던가? 아니면 전략이 형편없었던가?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조원진 대표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보내주셨고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느낀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깨문 위험하구나. 그리고 대깨윤도 위험하고요. 대깨 조원진도 위험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현명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현명한 국민은 절대 대깨문이 될 수도 없고 대깨윤이 될 수도 없고 대깨조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망친 사람들은 대깨문 그리고 대깨 뭐라고 그럴까요? 전광훈, 대깨 조원진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 책임입니다. 국민 책임이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래야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야 전략도 전술도 훌륭하게 짜는 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전략도 전술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광화문을 이끌었던 지도자 세력들은 전술도 전략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뭐냐? 개인의 영달, 개인의 이익 이것밖에는 없었다라고 우리가 주장해도 그들은 변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가 대깨 전광훈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대깨 조원진이 아니었는가를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깨윤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국민이 현명해야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야 합니다. 대깨문도 봐야 하고 대깨 전광훈도 봐야 하고 대깨 조원진도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봐야 합니다. 안철수도 봐야 합니다. 오세훈이도 봐야 합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매일 아침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모두 신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근거로 제가 제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편견이 없다는 말씀은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편견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어떤 편견에 가득한 사람이냐? 자유민주주의 우파라고 하는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 이상로입니다. 여러분 제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광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후원은 거의 끊어졌습니다. 제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저 정도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교 숙면 매트만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자가 자기 입으로 무엇인가를 소개했다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도깨비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근거입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불면뿐만 아니라 심한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잠도깨비를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더욱더 잠도깨비 사용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집 침실입니다. 우측의 것은 저희 집사람 침대고요. 이 집사람 침대 요 청색 담요 밑에는 잠도깨비 숙면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이불 위에 이렇게 잠도깨비 숙면 매트를 펼쳐 놓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잠도깨비 숙면 매트에 더욱더 집착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벽에가 두 개일 겁니다. 왜 벽에가 두 개냐? 저는 젊었을 때 잠을 안 잤습니다. 새벽에 2, 3시에 일어났고 카메라 출동했고 책도 읽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것이 후회스러운 겁니다. 왜? 반드시 잠을 안 자면 뇌에 치매 유발 물질이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랑 치매 유발 물질이 쌓입니다. 이미 그거는 과학의 정설로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초년 수습 기자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 고무적인 기사, 한국 카이스트의 과학자들이 그런 치매 유발 물질을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데 뭐를 한번 해봤다? 자기장, 저주파 자기장을 쏘여줬더니 그것이 분해되더라 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왜 제가 이 제품을 계속해서 쓰는 이유가 치매 예방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치매가 방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카스트 교수님의 연구 결과가 올바르다면 그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거 보이시죠? 안대. 예. 저는 안대를 반드시 합니다. 왜? 사람의 머리는 두꺼운 뼈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대를 하면 더욱더 쉽게 그 자성 물질을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지하철에서 낮잠 잘 때도 안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외 순방 시 추성훈 씨와 동반한 적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입니다. 뭐 일부 신문에서는 그때 뭐 해외 순방했다 안 했다 그거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순방한 일 없습니다. 추성훈입니다. 예, 추순씨 씨라고 하지 마십시오. 추성훈 씨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계속해서 끝끝내 추성훈 씨라고 그럽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전 원장을 고발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 수사기관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제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아주 그 옛날에 이제 저는 원래 술을 안 먹습니다. 술을 못 먹어요. 그럼 이제 이제 우리 선배들이나 동료 기자 중에 이제 술을 먹다가 걸려요.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우리 좀 봐주시오. 그러면 그때는 좀 봐줬어요. 그럼 이제 좋아서 와요. 경찰 내가 술 먹었는데 경찰 왔다. 근데요, 아침에 보면 보도국장 앞에 그게 와 있어요. 그 경찰은 봐주고 보고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냥 가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경찰 위에 총수가 다 알고 있어. 요 기자 한 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수사기관이고 정보기관이에요. 저기 그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 됐을 때 그 밑에 국정원 직원들이 그 박지원의 그 나쁜 행위를 다 기록 안 해놓았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다 해놔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 증거 수집해놨을 거예요. 지금 국정원 내에 박지원이가 저지르는 일에 대한 정보 첩보가 이만큼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거 없애자고 그랬죠? 그거 없애자고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정보 없애자고 그랬죠? 그거 없애자고 그런 겁니다. 박지원이는 감옥에 갈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또다시 감옥에 가지 말라. 나이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세훈 정체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네, 뭐 권성동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 뭐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하면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정신을 차리죠. 예. 근데 불길한 얘기가 있어요. 자꾸 도어 스태핑 그만두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박지원이도 그만두라고 그러고 안철수도 그만두라고 그러고 중앙일보도 그만두라고 그러고 아니라니까요. 중앙일보 그만두라고 그랬나? 무슨 신문이 그만두라고 그랬는데 실수가 많다고. 아니라니까요. 실수해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 실수하는 걸 봐야 저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 어느 날 나 이제 도어 스태핑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몰락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변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도어 스태핑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알렉산더 이야기를 했는데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삼은 사람인데 오로지 정복에만 관심이 있던 징기스칸은 비교할 수 없죠. 저도 아주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자 한국경제신문 좀 사서 보세요. 인터넷에도 있을 거예요. 남종욱이 종횡무진 경제사.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곳은 문화가 꽃을 폈다. 징기스칸이 점령한 곳은 완전히 문화가 피폐했다. 같은 동양인으로서 창피합니다. 광화문에 왜들 모였을까요? 무의미하고 바보 같은 짓을 자초했으니 나라 꼴을 이 꼴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그 수많은 인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반성하고 물러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젯밤에 폭우로 오늘 아침 더위가 좀 식었던 것 같은데요. 예, 어젯밤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10월 유신 50주년 기념 책이었죠. 숨길 혁명이 될 때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 저 참석했고요. 오다가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오후에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치의 신비라고 하는 책 2부 오늘 오후에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김경재 방송에 가서 방송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